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A를 포함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k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fk의 최소값이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k 이상이다. 그 말은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fk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떤 범위, 어떤 k가 만족하는 k인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6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 하고 표현돼서 6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색도 조금 칠해져 있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K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지 FK가 최소가 되는가 하고 체크해 보시면 여기 K가 있으면 그래프가 오른쪽에 해당하니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계속 최소값 하다가 K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최소값이 이 값이 되니까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범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범위에 K가 있으면 증가하는 곳이라 또 최소값하고 FK가 최소값 읽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실수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점이 되는 X좌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비율에 의해서 여기 중점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변곡점 체크하고 X축이 Y축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1의 중점이 되는 곳에 적당히 제가 Y축을 그었습니다. 양의 실수 K 하니까 이쪽 범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FK의 최소값이 11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최소겠습니까? 맞습니다. 띠리링 내려와서 극소값이 1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이 11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F1은 하고 대입하면 2 더하기 6 마이너스 18 그리고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이 1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2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미지수 K를 포함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시각 T는 3에서 점 P의 위치가 원점일 때 점 P가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T는 3에서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다. 그러면 위치 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 함수 적분해서 위치 함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속도 함수 좀 미리 써놨습니다. 그러면 위치 함수를 구해주면 부정적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kt제곱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적분상수 c가 붙겠지만 원점을 출발한다고 해서 그냥 더하기 0 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위치가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에 x3 구해주면 t에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7 더하기 2분의 9k가 0이다 라는 뜻이 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 속력을 적분해 주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k-6을 대입해서 써주면 절대값 3t로 묶으면 t-2 그리고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차 함수 정적분하는 거라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2차 함수 x절편이 0하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1하고 나타나고 0에서 2까지 절대값 하는 거라 어떻습니까? 접어 올려서 그리셔도 좋고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가 비율이 맞는 그러한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 되는 곳에 3이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하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정적분하지 않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 2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2니까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2배 한다고 했습니다. 약분해주고 나면 8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을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지수함수의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함수의 이사분면에 있는 한 점을 B라고 하고 B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래에 있는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4라고 했습니다. 직선 B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함수를 제가 조금 꼴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지수함수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서로 원점 대칭 관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 24라고 했는데 반쪽 넓이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 A의 y좌표를 찾으면 x가 0이니까 여기는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고 점 D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D의 x좌표가 K면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AC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고 높이는 K가 되는데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이 3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좌표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BD의 기울기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OD의 기울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직선 BD의 기울기는 OD의 기울기랑 같아서 3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K는 1에서 5까지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AN의 일반항을 먼저 표현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R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A2 곱하기 A4라고 주어져 있는데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A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아래 4제곱이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두 번째 등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A 하는데 A 자리에 제가 A1 자리에 A를 대입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AK-AK 더하기 1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소거형이어서 앞에 거 하나 남고 뒤에 거 하나 남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휘리릭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운데서 다 소거돼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A1은 A라고 했습니다. A-A5 하고 남는데 AR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의 4제곱 왼쪽으로 옮기고 7A 오른쪽으로 넘기면 8A고 모든 항이 양수여서 A는 0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A 4제곱은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을 제가 위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래 4제곱이 8하고 나타나니까 A제곱은 8분의 1 하고 나타나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루트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 4제곱이 8이니까 R제곱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R제곱은 2루트 2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의 합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2K 더하기 1 더하기 A의 2K 더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A 2K 더하기 1 AN 자리에 2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AR의 2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AR의 2K 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돼서 제가 좀 묶어보겠습니다. A로도 묶고 1 더하기 R 제곱 남기고 R의 2K 제곱 하고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등비 수열이 나타났고 첫째 항에서 5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할 준비를 하는데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공비는 R의 제곱하고 나타나서 공비가 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써주고 초항은 어떻습니까? K에 1 대입한 게 초항이라서 A 1 더하기 R제곱 그리고 R제곱 여기까지 초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5를 대입하면 R의 10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R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AR제곱 곱하면 1이니까 이쪽은 지워지겠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1은 2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표현되고 1 더하기 R제곱 해주면은 1 더하기 2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R의 10제곱을 해주면 R의 8제곱이 64고 거기에 R제곱을 곱하니까 128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28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 유리화를 해주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7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7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이것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루트 2 제곱하면은 1제곱 더하기 2 루트 2 제곱하니까 9 하고 나타나고 4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128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뭐가 눈에 띄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트 2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들이 전부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가 붙어 있는 항만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하고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9하고 128 루트 2 그리고 4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8 곱하기 9 곱하기 128 하고 나타나는데 128 곱하기 9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0 마이너스 2 그리고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30 하니까 1300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30 그리고 더하기 2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50 하니까 1150이 되는데 빼기 2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148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1148을 7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일은 7 해주고 또 44가 되니까 7, 6에 42, 28, 7, 4, 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64가 들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4이고 각 B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려서 선분 AD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A2 대 2D가 1대 4가 되도록 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보조선과 색을 칠해놨는데요. 그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AB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평행사변형이어서 A2하고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A, B, C, E를 주목해서 보시면 A2하고 B, 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원 안에서 사다리꼴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 어떻죠? 밑각이 같겠습니다. 여기도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억각으로 여기도 4분의 파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1대 4 했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2 하고 나타난다는 걸 알겠습니다.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대 4에서 제가 여기를 4등분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어서 여기가 4면 여기도 4 하고 나타나는데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해발 하니까 이것도 45도, 45도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하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여기 한 칸 간격들은 전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 루트 2 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만 구하면 이제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AC의 길이만 알면 각 B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피타고라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해주면 3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 3, 9, 2, 18 해주고 여기는 8이 돼서 AC의 제곱은 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6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 R은 해주면 사인 B분의 하고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사인 B분의 AC 하고 읽어주는데 AC의 길이가 루트 26이고 사인 B는 루트 2분의 1인데 역수니까 루트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13 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은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1이 아닌 자연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이 2점 1,0, 4a, f4a를 지난다고 합니다. a는 1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서도 접하고 위에서도 접하겠지만 4a가 a보다 크니까 이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4a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접선이 1,0도 지난다고 했습니다. 1은 a보다 작으니까 여기 1,0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1이 마이너스 30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하고 1, 마이너스 304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FA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점을 A, 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거리 곱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 지나는 직선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함수값과 그리고 그 곡선에서의 함수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1,0에서 x 이퀄 1에서 함수값 체크하는 방식으로 거리곱을 한번 거리곱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오른쪽으로 차이를 곱하겠습니다. 1 빼기 a 하는데 접하니까 두 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a 곱하기 1 빼기 a 두 번 곱해주고 4a가 또 끊고 가는 점이 되겠습니다. 1 빼기 4a 하고 해주고 0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04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304 해서 마이너스 30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4a-1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04인데 왼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를 활용한 표현이니까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하고 표현되고 7, 4, 28 그리고 6, 4,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로 한번 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하고 표현되고 9, 4, 36 하고 나타나는데 a-1제곱 제곱수여서 1제곱이고 2제곱이고 4제곱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값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a-1이 4가 돼서 a가 5가 되면 어떻습니까? 5, 4, 20에서 1 빼니까 19하고 딱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f'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1,0, a 5,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5,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하는 것이어서 4분의 2 해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리곱을 안 쓰고 함수식을 표현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a에서 뚫고 가고 그리고 4a에서 끊고 a에서 접하고 4a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직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직선 표현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f'ax a 그리고 2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조금 계산하는데 한 번 더 돌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답지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 그리고 x-1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a, 2, 1,0을 지나니까 a-1분의 하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1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a-1분의 2 하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1이 마이너스 304라는 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F1하고 계산을 해주면 1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4A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에 1 대입하면 여기니까 는 마이너스 304 하고 위에서 구한식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a 값을 구하고 기울기는 여기에 대입해서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12번은 3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리곱도 썼고 함수식도 써봤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와 직선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고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A랑 B랑 같게 되는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제가 이 함수하고 이 함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에서 서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함수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x-6 하고 표현이 되는데 2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는 뜻이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교점 만나는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A고 여기가 넓이 B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직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곡선하고 직선의 교점, 여기 만나는 점 하나는 2가 있고 다른 한 교점을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0에서 K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라고 우리 풀겠습니다. 0에서 K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DX는 0이다 하고 푸는데 어떻게 풀려고 제가 준비 중이겠습니까? 차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미 식을 써놨기 때문에 이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함수를 좀 표현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고 교점 2하고 여기가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2차 함수 이 빨간 그래프가 되는데 X절편이 2하고 K하고 나타나고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것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2차 함수 넓이 대칭성, 넓이 비율을 활용을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3등분이 되어야지 이 노란색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K가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2면 여기는 4고 여기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6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이 교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 대입하고 여기에 6 대입한 값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에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8은 하고 대입해주면 6 대입해주면 4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비율 활용했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3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g'5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데 fx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제곱해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3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놨으니까 3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체크하면 3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G3- 하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거 연속함수니까 그냥 F에 3을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오른쪽도 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3의 우극한 하면은 F3의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3의 우극한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3이 F3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F3이 0이거나 또는 F3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에서의 좌미분계수 F'G'3- 이 도함수에 3을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F'3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미분계수,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도함수에 3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도함수 우리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함수 미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x가 밑에다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gx가 fx 곱하기 fx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미분해 보겠습니다. f'x, fx 그리고 더하기 fx, f'x 한 번씩 미분하는 곱함수 미분법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fx 곱하기 f'x가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3을 대입한 것이 우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하고 f3하고 쓰고 f'3하고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g'3 플러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결과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3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3이 0이면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F'3도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3도 0이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죠? fx는
F'3이 0이고 3에서 0 그러면 꼭지점이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3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F3이 1이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3이 1이면 F'3이 2배, F'3이랑 같으니까 F'3이 0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fx는 하고 나타나는데 3,2를 꼭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G'5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 들어있는 곳 밑에 것의 도함수에 5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 밑에 도함수 어디 구해놨습니까? 여기 체크해놨습니다. 따라서 G'5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G'5의 값을 구하는데 G'5는 2배의 F5 그리고 F'5의 값을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함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도함수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해주면 2배의 x-3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도함수가 2배의 x-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5는 이 경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F5가 큰 경우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래 함수값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2 곱하기 F5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 하니까 5하고 나타나고 F'5는 대입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두 조각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함수 미분법 썼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2, A3, A4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항에서 15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AN이 3의 배수이면 3으로 나누고 3의 배수가 아니면 하나씩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더해주고 3의 배수가 되면 3으로 나눠주고 다시 하나씩 더하고 3으로 나눠주고 하나씩 더하고 3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수열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n이 p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3은 an이라는 주기를 갖는데 그러한 자연수 p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딱 6부터 주기 3이 주기성을 떼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칸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칸을 채우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2, A3, A4는 대소관계가 이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면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보다 굉장히 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커지는 관계는 더하기 1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를 더하고 여기도 하나를 더해주는 관계니까 A2는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3K 더하기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K 더하기 2가 되고 3K 더하기 3 하면서 대소관계를 유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배수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누어서 K 더하기 1 하면서 줄어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관계는 찾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6부터 주기 3인 주기 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6이 어떤 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3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m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가 3이니까 A6하고 A9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9랑 A6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미 3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0차 0차에서 하나씩 더해줘서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3m하고 3m 더하기 2가 같아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몇이죠? m이 1이 되겠습니다. m에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고 1,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고 다시 3이 되면서 312, 312 하는 그러한 수열의 규칙성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m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m 더하기 1이면은 3의 배수 아니니까 하나를 더해주고 또 하나를 더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3하고 표현돼서 m 더하기 1 하고 다시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1이 m 더하기 2라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는 m이 몇이 되겠습니까? m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1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3이 되고 다시 1이 되면서 1, 2, 3, 1, 2, 3 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m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3이 되고 여기는 m 더하기 1이 되는데 벌써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0차 0차 하고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2하고 m 더하기 2가 같아주면 좋겠습니다. 3m 더하기 2하고 m 더하기 2가 같다. 그러면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 경우도 m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에 0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다시 3이 되고 2, 3, 1, 2, 3, 1 하고 나가는 규칙성을 갖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써놨습니다. 312로 나가는 경우, 123으로 나가는 경우, 231로 나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A1, 2, 3, 4, 5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경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A가 A6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5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3배가 되거나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3배를 해주면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를 빼면 2가 되는데 2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습니까? 2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2, 3, 1, 2, 3, 1 하면서 주기가 6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5로 들어와서 5로 침범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3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 3, 27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하나 빼고 여기도 하나 빼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3배를 해주면 75하고 나타나고 하나를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4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또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4는 3의 배수인데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75하고 25, 26, 27하고 9 이렇게 A5까지 정해지고 그 다음에 A6, A7, A8도 312, 312 하고 나타나는 한 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배가 될 수 있는데 3은 또 왜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성을 띠는 수열이 6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312, 312 하고 진행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 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1을 빼면 0인데 0은 왜 안 되죠? 우리 모든 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으로 시작하는 규칙성을 갖는 이 수열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배를 해주고 2를 한번 뺐더니 1입니다. 이건 또 안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기 1, 2, 3 하고 나타나는 이 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6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5로 침범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배를 해주면 6, 3, 18 하고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라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냥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위에 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16에다가 3을 곱하면 여기는 48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5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 또 왜 안 되죠? 3의 배수인데 하나를 더하지 않고 3의 배수인 경우는 그 다음 항이 5가 나와줘야 되니까 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경우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A5까지는 서로 다르고 A6부터는 규칙성을 갖는데 312, 312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타나는 10개 항의 차이는 커봐야 몇이 되겠습니까? 2라고 3 해서 커봐야 2 차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 최소는 앞에 항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서 구한 이 값이 좀 지나치게 크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 경우에 15개 항의 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100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6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62하고 나타나고, 312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에 10개 항의 합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개를 더해주면 6이 되는데, 10개 항 중에 이 3개의 반복은 9개니까 세 쌍이 나타나겠습니다. 312 세 쌍 나타나고 마지막에 하나의 항 3을 한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3, 18, 21을 더해주니까 183, 정답은 183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고 역추적도 했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A1이 5분의 1일 때 첫째 항에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3n 더하기 1 an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n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an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해서 이거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니까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n을 넘겨서 쓰면 n분의 n 더하기 1 a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항이 5분의 1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나열해 봐서 규칙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5분의 1 하고 써놓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체크를 하는데 n에 1을 대입하니까 1분의 2 곱하기 a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 하고 그냥 써놓겠습니다. A3을 가면 어떻습니까? A3 하고 대입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A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2 곱해주면 2가 약분되니까 3 곱하기 5분의 1 하고 나타나서 규칙성이 이미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3분의 4 곱하기 A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3 약분해줬더니 4 곱하기 5분의 1 하고 어떻습니까? 5분의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5분의 1 곱하기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하고 또 써주면 시그마 K 공식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20까지 AK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나타나고 시그마 K 공식을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1 해서 2 곱하기 21 하니까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거에 점화식이 유행했을 때는 이런 문제 유형이 많아서 다르게 푸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연구가 돼서 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은 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n분의 an 해주면 어떻습니까? 항상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n 더하기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이 항상 같아서 상수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an은 k 곱하기 n 하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a1이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k는 5분의 1이 되고 an은 5분의 1 곱하기 n 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9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고 순추적했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음의 정수 AB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gx의 y절편이 정수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가 하고 그래프를 조금 그려봤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fx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a도 음수, b도 음수여서 점근선도 음수, 그리고 아래로 감소하는 이러한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증가하는 직선인데 어느 부분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2사분면에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이 연한색 직선, 이 x절편에서 서로 만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위쪽에서 함수값이 있으면 2사분면에서 만나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여기 이사분면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fx의 x절편을 찾는 거니까 함수값이 0 되는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로그하고 써주고 ax 더하기 b가 0 되는 x값을 찾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가 1이 되는 그러한 x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x 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a분의 1-b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gx의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부등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g하고 대입하는데 a분의 1-b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a분의 1-b를 대입해주면 a분의 하고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b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a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37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35인데 a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더하기 5b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b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a, b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가지 후보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개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x의 y절편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y절편이 정수가 되니까 b에 대입해서 정수가 되는 a를 각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분의 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6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36의 음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음의 약수의 개수나 양의 약수의 개수나 대칭적으로 같겠습니다. 그러면 36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나타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해서 이 경우는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a분의 하고 4에서 37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3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33의 음의 약수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33의 음의 약수 또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3 곱하기 11하고 나타나서 양의 약수의 개수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 9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8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28의 음의 약수하고 또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28의 음의 약수, 양의 약수랑 같은데 7, 4, 28, 2의 제곱 곱하기 7이 돼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하니까 a분의 16을 빼주면 마이너스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1의 음의 약수의 개수 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7, 3, 21, 3 곱하기 7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7 하면 2 곱하기 2에서 이 경우도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해주니까 정답은 23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로그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선 y는 a 더하기 29와 만나는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fx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 함수랑 y는 a 더하기 29가 만난다. 그 말은 a 더하기 29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사인 절대값 x 더하기 1이 a 더하기 29랑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29 0 이상이다 하고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번거로워서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a sin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a 더하기 29랑 만나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양일 때 음일 때 그래프가 달라서 a가 양일 때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가 양인 그래프를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a가 양이면은 기준축이 몇이 되죠? 이 까만 실선이 1이라는 곳이고 y가 1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은 a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7파이가 되는 경우를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2분의 파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2분의 3파이 밑에 쪽에서 두 점이 만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3파이 되고 이거 한 점 더하면 2분의 7파이 하고 딱 맞겠습니다. 이러한 실선들이 이러한 직선, 파란 직선들이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a 더하기 1이 최대값이 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a 더하기 29라는 직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1은 당연히 a 더하기 29보다 작아서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는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 즉, 교점이 되는 이 사인 함수하고 y는 a 더하기 29하고는 만나지 않고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라는 직선하고만 만나게 그려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a 더하기 29 여기 x축이 이쯤 어디에 있을 텐데요. a 더하기 29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는 더 밑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나주면 좋겠는데 도저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안 되고 a가 음수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가 음수인 그래프도 또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음수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기준선 1이고 여기는 a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파이인 곳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2분의 3파이 주변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파란 직선하고의 교점들이 이렇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처럼 a 더하기 29가 되고 양수니까 위에 있겠습니다. a 더하기 29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 하고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가 a 더하기 1이랑 같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 a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라는 뜻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16이 되고 여기는 14가 돼서 그래프 개형이 맞겠습니다. 여기도 다 맞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개형을 찾았고 우리 뭐 하라고 했습니까?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린 것은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 sin x 더하기 16 더하기 1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절대값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0은 이쯤 어딘가에 그냥 제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함수값 몇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16하고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했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이고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f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했는데 f14로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1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닫힌 구간하고 이 네모 안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닫힌 구간 k-1 이상 k 더하기 1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fa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fa 무슨 점이었습니까? 극대점이었습니다. 이 극대점이 최대값이 되게 하는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9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A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 X좌표 A하고 잠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간격이 2인 이 구간을 체크를 해주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2,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구간의 간격을 2라고 대충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간격에서 최대값 A, FA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대값이 되겠습니까? 구간의 간격을 2로 유지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대값 계속 FA가 최대고 여기도 최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최대 하다가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이쯤에서 걸치면 여기까지 최대가 되는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이 최대값이 FA 여기까지 가다가 그 다음 내려가면 최대값이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최대값이 FA가 되겠습니까? FA 극대값과 같게 되는 이 점을 제가 똑같이 칠해놨는데요. 이 점도 함수값 F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구간에서 저 값을 최대값으로 가지려면 구간을 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구간을 옮겨 보면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구간을 옮겨 보면 어떻습니까? 저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딱 이 구간 여기 하나만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함수여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이 구간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k 더하기 1이 존재하는 곳 오른쪽 끝점을 말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하는 구간 기준으로 여기가 k-1, 여기가 k 더하기 1인데 이 시작하는 k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시작하는 값 해서 조금 칠해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이 핑크색이 k 더하기 1이 움직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이 a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a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몇이라는 뜻이죠. k는 이것 이상 이것 이하 하는데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k의 값은 10-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여기 최대가 되는 경우도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가 k-1, 여기가 k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이 최대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최대가 되는 k가 10-a니까 여기는 11-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이 시작하는 여기가 최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a가 되는 순간에 k 값은 a-1이고 k의 범위는 최대값, 최소값 합이 9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0-a가 되고 그 10-a를 이용해서 k 더하기 1의 최대값을 찾았습니다. 최대값은 11-a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 극대점하고 함수값이 같게 되는 이 점의 x좌표는 11-a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x가 a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함수값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a를 m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f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 1이고 a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a의 제곱 그리고 x-11-a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더하기 a-11 더하기 m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F형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A-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F1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A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F14 하고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를 대입해주면 A-14의 제곱 그리고 14를 대입하면 A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M 대신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11 하고 계산을 해주면 A에 대한 이 3차식이 사라지면서 2차 함수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중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a 더하기 여기는 14제곱 그리고 a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11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세제곱항은 사라지고 a 제곱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3이 있고 여기 a 제곱항 해주면 마이너스 28이 있고 a 제곱은 뒤에 없겠습니다. 여기 a제곱인데 제가 a라고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11이 있겠습니다. 14 해주니까 마이너스 14a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4a제곱하고 나타나고 1차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이 있고 여기 더하기 14제곱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6 곱하기 14니까 계산해주면 더하기 8 곱하기 14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상수항은 3 곱하기 14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4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1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대가 되는 a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a좌표는 4가 되는데 4일 때 최대인가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제한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a하고 11-a 대소관계는 a가 11-a보다 작다라고 있습니다. a가 11-a보다 작으니까 이 a는 11보다 작아서 a는 어떻습니까? a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5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는 4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a가 4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를 빼면 7 하고 x좌표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극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7하고 딱 맞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좀 줄이 안 맞는데 여기가 6 해서 3차 함수 비율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에서 극소가 나타나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6에서의 함수값을 읽어보겠습니다. F6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6하고 대입을 해주면 오른쪽 여기 노란색 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빼기 a를 하라고 했습니다. a 4였으니까 2가 두 번 있겠습니다. 2 곱하기 2 해주고 6하고 4하고 더하면 10인데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m 해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2는 a는 4, 4, 16하고 나타나고 a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7, 6에 42, 7, 1인 7, 112에서 4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108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 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고 확률 변수 y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릅니다.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일 때 fx 이퀄 gx가 되는 x의 값은 2하고 10이 있습니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gx 둘 다 종 모양의 대칭이 되는 그래프인데 둘 다 평균이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일치하고 fx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x의 표준 편차는 2고 y의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보다 작으니까 x가 조금 더 뾰족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려진 그래프를 채우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fx가 되겠습니까? 좀 더 뾰족한 이 파란색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fx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4인 gx가 되겠습니다. 둘 다 그래프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고 하나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0하고 나타나는데 평균 m은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 값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은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여기 6에서 6 이상 10 이하인 fx의 확률하고 그 다음에 6 이상 10 이하인 gx의 확률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2배에서 넓이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6 이상 10 이하일 확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란 뜻인데 평균이 6이고 여기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몇 차이가 났습니까? 6에서 10이니까 4 차이인데 표준 편차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2 시그마 x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시켰을 때 평균은 0이 되고 10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0 이상 2 이하인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값이랑 같겠습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6이고 10 이하, 6 이상 10 이하일 확률 하는데 이 간격이 몇입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 간격이 4인데 gx는 표준 편차 어떻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 시그마 y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1.0, 0.3413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3413이니까 0.4772에서 0.3413을 빼서 2배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4772하고 쓰겠습니다. 0.4772 마이너스 0.34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413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413을 빼주면 0.13 여기 6인데 하나 넘겨주니까 5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2배 해주면 9218 해주고
3267 0.27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2718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은 확률 밀도 함수와 표준화를 활용한 정규 분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에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수를 더해서 어떤 수들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합은 어떻습니까? 2부터 시작해서 띠리링 12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들의 약수의 개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2는 소수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3도 2개, 4는 제곱수니까 3개 하고 나타나고 5도 소수니까 2개, 6은 어떻습니까? 2 곱하기 3 해서 약수의 개수 4개, 7 2개, 2에 세제곱하니까 4개, 이거는 소수의 제곱이니까 또 3개, 2 곱하기 5 하니까 4개, 소수니까 2개,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에서 6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변수는 뭐가 됐습니까? 2, 3, 4, 6 이렇게 4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률 분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텐데요. 2, 3, 4에 대한 확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가 제일 많으니까 2는 맨 끝에 세고 여집합으로 세겠습니다. 6이 제일 작으니까 6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6인 경우 해주겠습니다. 합이 x가 6인 경우 어떻습니까? 합이 12가 나오는데 1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더하기 6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4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6하고 8하고 10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6은 더해서 6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4가 있고 3 더하기 3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리 바꾸니까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해줘서 이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8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6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 더하기 5가 있고 4 더하기 4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둘둘 하고 이 경우는 한 가지 하니까 여기도 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인 경우는 4 더하기 6이 있고 5 더하기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2가지, 이 경우 한 가지 해서 여기는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위에는 한 가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3인 경우는 4하고 9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4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1하고 3을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2 더하기 2 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2가지 한 가지 해서 이 경우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9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해서 9가 되려면 3 더하기 6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 더하기 5 해서 이 경우 2가지 해줘서 이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7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x는 2인 경우가 남았는데요.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해서 6, 6에 36가지 해서 36가지 해서 21가지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x가 2인 경우는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36하고 써놓겠습니다. 분모는 36하고 나타나고 2인 경우는 15가지가 있고 3인 경우는 7가지 그리고 4인 경우는 13가지 6인 경우는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6분의 1은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별량 곱하기 확률 하니까 여기는 30하고 표현이 되고 7, 3, 21 그리고 4, 3, 12, 52하고 나타나고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분의 분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58이고 여기는 51 그래서 10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이산확률 분포와 평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7 이하의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세고 이것을 만족하는 것 중에 이것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건 가를 보시면 AB는 A하고 B의 곱이 홀수라고 했습니다. 곱이 홀수면 A, B는 모두 홀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B는 모두 홀수이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C 더하기 D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합이 짝수이면 모두 홀수이거나 어떻습니까?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A, B 홀수라고 했습니다. 홀수 1, 3, 5, 7 4가지가 있으니까 A 4가지, B 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C, D 모두 홀수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4가지 곱하기 4가지 하고 나타나고 또는 둘 다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 3가지 있으니까 3가지,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 4, 16이고 16에 3, 3, 9를 더하니까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 곱하기 25가지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는 이미 홀수니까 그냥 두고 C하고 D가 홀수이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짝수이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A, B, C, D 모두 홀수이고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5, 7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4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4개를 뽑으니까 4H4가 되고 계산해주면 7C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 5, 35 이 경우는 3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까?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A, B랑 경우를 나눠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B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1이면 당연히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1 하나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C하고 D는 1보다 큰 짝수 2, 4, 6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서 C, D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3H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C2하고 계산이 돼서 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3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3이면 A는 2라고 3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3보다 큰 짝수 2개 있겠습니다. 따라서 2H2해서 CD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C1하고 나타나서 3가지 하는데 A가 선택하는 경우 2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A 한 가지에서 1 곱하기 6 해서 6하고 같은 형태로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어떻습니까? 1, 3, 5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 C하고 D는 어떻습니까? 큰 수 6 하나 있겠습니다. 따라서 C도 D도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곱하기 1가지 하니까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7이면 어떻습니까? CD가 나타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더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 하니까 이 경우는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16 곱하기 25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35 더하기 15 해서 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5랑 약분하면 2 남고 16이랑 또 약분하니까 확률은 8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이유는 1, 2, 3, 4, 5, 6, 7,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를 보시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각각 17하고 3이고 그리고 A, B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2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을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해볼 텐데요. 교집합의 합은 원소의 합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라고 2인 경우가 있고 여기 왼쪽에도 하나를 더 해놨는데 3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이니까 이 밖에 있는 원소의 합은 전체적으로 몇이 되겠습니까? 14가 되겠습니다. 14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단 집합 안에 1하고 2가 쓰여서 1, 2는 제외하고 3, 4, 5, 6, 7, 8로 합이 14가 되는 순서쌍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작은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3하고 4하고 7을 더하면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4, 7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3, 5, 6이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세 가지인 경우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6하고 8 두 개의 수로 구성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 7을 이쪽, 왼쪽, 오른쪽 양 날개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이미 2개여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 7을 이 왼쪽하고 오른쪽 아무데나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이 들어가는 거 2가지, 4도 2가지, 7도 2가지 해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왼쪽이 집합 A고 오른쪽이 집합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7을 보내면 집합 A와 집합 B가 하나씩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5, 6도 어떻습니까? 같은 방법이니까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 2가지, 8이 들어가는 거 2가지 해서 전부 곱해주면 4, 4, 16, 2는 4 해서 이 경우는 20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집합의 원소 3만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 날개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은 14가 되어야 되고 1, 2, 3, 4, 5, 6, 7, 8 중에서 3이 쓰였으니까 3을 제외하고 합이 4가 되게 하는 순서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소 4개짜리가 있는데요. 4개짜리 1, 2, 4, 7이 하나 있겠습니다. 1, 2, 4, 7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개짜리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1, 2, 5, 6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짜리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1, 5, 8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1, 6, 7도 원소 3개로 합이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2, 4, 8도 있고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2, 4, 8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 5, 7도 있겠습니다. 원소 2개짜리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6하고 8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 7을 이 양 날개에 나눠줘야 되는데 1이 선택하는 거 2가지, 2도 2가지, 4도 2가지, 7도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을 거라 두 배 해주고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소 집합 A하고 집합 B 원소 두 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네 개의 원소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 두 가지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에서 2를 빼니까 14가 돼서 두 배를 해주면 2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4 곱하기 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가는 곳이 두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6, 4, 24 이 경우는 2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하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두 가지를 빼주면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28에다 2를 더하면 30이고 24를 더하니까 이 경우는 5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가지 더하기 54가지 해서 정답은 74가지가 되겠습니다. 30번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중복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아래 조건과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절대값이 3 이하인 정수 a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fx는 극값을 갖고 조건 나를 보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한번 극값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어떻게 극값을 체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2의 x제곱 더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해주면 2의 x제곱 이거 그대로 데려오고 한번 도함수를 더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2차식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다 좀 끌어서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존재 조건을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1-a가 0보다 크니까 a는 어떻습니까?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하나 데려오겠습니다. 또 뭘 쓰겠습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하고 표현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극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f알파 곱하기 f베타를 해주면 f알파 위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알파제곱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베타제곱 같은 방법으로 베타제곱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제곱 더하기 a 어떻습니까? 이방정식의 근이어서 한번 대입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a도 0이고 같은 방법으로 베타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a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이 묶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알파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4를 밖으로 묶어내고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4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만 음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음수구나 라는 뜻이고 a 음수 a 1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가 0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가 있겠습니다.
27번은 극대극소와 미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B와 정의역이 0보다 큰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에 대하여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x가 0 이상이면 fx를,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b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fx가 증가하는 범위는 그대로 fx를 데려오고 감소하는 범위에 있는 fx는 마이너스 fx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다시 바꿔놓는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t와 자연수 k에 대해서 0,k를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ht 무슨 함수입니까? 개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 함수는 불연속점을 포함하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되는데 그 불연속인 양의 실수 t의 값의 개수가 1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fx도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수 함수까지 체크해서 불연속점도 체크해주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접근해줘야 되겠습니까? fx 그래프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가 마침 옆에 있어서 fx는 생략하고 f'x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f'x 하는데 개수는 A는 앞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제곱해서 이거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ln x는 그대로 쓰고 x 미분하면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a 곱하기 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x제곱 그대로 있겠습니다. 분자는 1 마이너스 ln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0되게 하는 x값은 2라는 걸 알고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것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로 넘어와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감소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대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대를 갖는다 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 개형 그릴 준비가 끝났는데요.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연속성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x 이퀄 어디에서 연속성을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2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좌극한, 우극한 하고 체크를 해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좌극한 하면은 어떻습니까? F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우극한 해주면 마이너스 F2 더하기 B 이것이 G2 플러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B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배의 F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써볼 텐데요.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 GX는 어떻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B 자리에 2F2를 한번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X 하고 표현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Y는 F2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준비가 끝났는데요. 제가 조금 또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fx x절편이 몇이 되겠습니까? x절편 1이 되겠습니다. x절편 1하고 나타나고 2에서 극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에서 극대하고 2를 대입하면 여기는 1이니까 2분의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가 양수여서 2분의 a 위쪽에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x분의 ln x는 0으로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안 써 있어도 x하고 ln x 비교하면 x가 더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0으로 가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러한 빨간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f2, 여기 함수값 f2가 되겠습니다. y는 f2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연한색, 분홍색 그래프가 선대칭 이동해서 올라간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점근선의 성질도 쫓아 올라가서 2배가 되는 2분의 2a가 점근선이 되는 그러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표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형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x하고 lnx 비교하면 x가 세지만 x가 양의형으로 가면 lnx 지수함수의 증가하는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것이 더 세겠습니다.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x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fx 그대로 쫓아오고 감소하는 부분은 선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gx의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해석했습니까? 여기까지 해석해서 그래프 개형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했습니까? 0,k 자연수 k에 대해서 0,k y절편이 k가 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이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고 ht 양의 불연속점이 한 개 이상 생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k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0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t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t. 양의 불연속점 해서 양의 기울기 불연속점이 되게 하는 양의 기울기 t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울기 0인 걸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한 점 한 점 하다가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크게 해주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 한 점 하다가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불연속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K를 잡으면 또 여기 T가 0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살짝 올리면 한 점 한 점 하다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한 점이 아니고 저 멀리 가면 또 만나겠습니다. 따라서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가 안 만나겠습니다. 여기 한 점하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가 또 기울기를 또 제가 많이 키우면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사이에서도 불연속점이 있고 이 경우도 불연속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점근선의 K를 한번 위치해 보겠습니다. Y절편을 이렇게 잡으면 이 경우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연계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울기를 올려봐도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연수 K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2, 3, 4, 5 하다가 6이 어떻습니까? 이 점근선 바로 밑에 6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이 위쪽에 이렇게 점근선을 포함한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6까지 가능하고 7부터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점근선은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2a의 값은 7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3, 2보다 크고 a는 2분의 7,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의 최대값은 2분의 7, 2가, A의 최대값은 2분의 7, 2가 되겠습니다. 28번은 개수함수를 포함한 미분법과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2분의 1 x 위의 점 an을 아래 규칙에 따라 정한다고 했습니다. an을 지나고 y는 2분의 1 x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을 bn, 삼각형 ANOBN의 외접원의 중심을 MN이라고 했습니다. 점 MN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분의 1 x와 만나는 점이 AN 더하기 1이라고
A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진행할 때 첫째 항이 30이고 xn에 대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제가 또 조금 대충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x 이 빨간 직선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점 제가 여기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BN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 OAN, BN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MN은 이것의 중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ONB 선분 OBN의 중점이 MN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y는 2분의 1x와 만나는 이 점이 AN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수직인 직선 긋고 MN 찾아서 또 수선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xn 더하기 1이 이렇게 잡혀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울기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울기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직각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닮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2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리고 이 높이까지 활용하면 1대 2 해주면 여기는 2대 4하고 나타나서 4대 1 하는 내분점 B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X좌표를 우리가 X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 BN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4대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N 곱하기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MN 해서 중점 잡았으니까 이것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x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절반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5x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수열이 됐습니까? 등비 수열이 됐습니다. 공비가 8분의 5구나 하고 알고 있고 찾았고 그리고 첫째 항이 3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로 구해보겠습니다. 1-8분의 5 해주고 첫째 항이 30 하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3분의 8 해주니까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29번은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을 만들어서 첫째 항에서 30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sin x, 코사인 x 주기 2파이고 코사인 2x, sin 2x 주기가 파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한번 부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파이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부호를 체크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왼쪽 절대값 sin x, 오른쪽 절대값 코사인 x 할 텐데 1사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사분면 가면 사인은 양수고 그 다음부터는 사인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범위에서 f'x를 체크할 텐데요. 1, 2, 3, 4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양수니까 f'x는 하고 그대로 주르륵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2x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2x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사인 덧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x 더하기 2x 하니까 3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해주고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2x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사인 2x 하고 표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인 x 마이너스 2x 해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전부 마이너스 한번 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x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2x 하고 나타나는데 1번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3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2x 그리고 오른쪽은 양수니까 코사인 x 사인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2번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니까 이 경우는 사인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고 검은 실선이 x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는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3x 그래프 어떻습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2파이 안에 그래프가 3번 나타나는 거라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둘 이렇게 3개 나타나겠습니다. 그 중에 어디까지 그리라고 했습니까? 2분의 파이까지만 빨간색으로 남겨놓고 다 지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 사인 x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3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 해당하는 범위만 빨간색으로 남겼고 사인 x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서 파란색으로 남겨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기가 파이가 되는 이러한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f'x니까 어디에서 극점이 생기겠습니까? 도함수 0되는 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0되는 점들에서 전체적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어서 x절편 자체들이 전부 극점의 후보가 극점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이 순서대로 A1, A2, A3, A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파이 3등분해서 하나니까 여기 3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주기 파이까지 해서는 3분의 파이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파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3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에 또 파이를 더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기는 3분의 파이, 두 번째 주기에 있는 합은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 2파이가 한 번 더 더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파이가 더해지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다가 2파이에 파이 2파이를 또 더해주니까 2 곱하기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띵띵띵 하면 여기는 첫 번째 주기에서 나타나는 값의 합,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 곱하기 3파이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합을
30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기 안에 2개씩 있으니까 몇 주기를 더해주면 좋겠습니까? 15개 주기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기 안에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는 15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곱하기 15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파이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1파이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1파이 그리고 2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2파이 그리고 2 곱하기 3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더해지겠습니까? 2파이 곱하기 2 그리고 2파이 곱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몇 칸을 더한다고 했습니까? 15칸인데 첫 번째 칸은 0으로 취급하니까 더하기 2파이 곱하기 14까지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으로 약분해주면 앞에 것은 5파이 하고 표현되고 두 번째 것은 1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2파이 곱하기 자연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1부터 14까지 더해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1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15 곱하기 14파이고 15파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15 곱하기 15파이가 되니까 225에 5파이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23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이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파이분의 1을 해서 230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